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오늘은 대연비치 엉터리 동호수 추첨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법원에 동호수 추첨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오늘 주제로 좀 약간 다소 무거운 주제인데 여러분들한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대연비치 동호수 추첨이 있었습니다. 네, 동호수 추첨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엉터리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 그냥 사기예요, 사기. 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네. 왜 지금 엉터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왜 사기인지 여러분들한테 잠깐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연비치가 보이죠? 자, 이거 대연비치는 프루지오의 지금 이제 준공이 됐을 때, 사용 승인이 됐을 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이제 나대지죠. 지금 이제 관리 처분이 떨어지고 나서 다 철거가 된 상태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동호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된 이후,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지금 동배치도입니다. 지금 맨 앞에 보시는 이 이동이죠. 이게 101동이에요. 자, 그 뒤로 보이는 게 102동이고, 자, 101동의 자리는 원래 이게 206동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 지금 보이시는 데가 여기가 108동이죠. 예, 108동 자리는 기존의 105동 자리입니다. 그래서 105동과 206동, 지금 101동 자리는 206동 자리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조망이에요. 대연비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조망입니다, 조망. 왜 그러냐면은 조망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84제곱미터가 3억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는 대략 한 3억 정도 차이 난다고 봐요. 광안대교 조망이 보이는 세대는 3억 비싸다. 광안대교 조망이 보이지 않는 세대는 3억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3억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안대교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마우스산이죠. 주탑이 있죠. 자, 101동 자리에서 보시면은 주탑이 보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102동 자리에서 봐도 주탑 보입니다. 예, 이제 이쪽으로 남동향 방향으로 보시면은 주탑이 보이고, 예, 동향으로 보이면요. 103동도 보여요. 뒤에가 이제 103동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3동인데, 중요한 거는 104동부터가 이게 조망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간신히 조망이 보이는 게 104동에 지금 이쪽인데, 이쪽 바다는 좀 보이더라도, 삼입비치가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104동부터는 이게 조망이 안 나와요. 광안대교가. 그래서 이게 동호수 추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재산이 지금 3억이 높아지냐 싸지냐 이 차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같은 아파트라도 조망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같은 평수가 3억 이상 차이 나죠. 그러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되냐면 해안 라인과 비해안 라인도 앞으로 3억 이상 차이 납니다. 내륙과 해안 라인 일선과 또 차이가 3억 이상 벌어지고, 자, 해안 라인에서도 광안대교 조망이냐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도 3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광안대교 조망이 아예 없는 그 내륙 쪽에 하고 해안 쪽에 일선에 있는 아파트의 광안대교 보이는 그 아파트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6억 이상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조류입니다, 조류. 기류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조망이라는 어떤 기대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할 수 없는 범위로까지 퍼지게 돼 있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패러다임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연비치의 이 동호수 추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101동, 102동, 103동이죠. 요까지 보시면은 이 동양쪽으로 보이는 게 광안대교의 직접적인 조망권으로, 영구 조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자, 이후에 메가마트 자리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확정된 건 뭡니까? 삼익비치가 재건축한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확정된 게 없죠. 자, 메가마트에서 주상복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103동은 사이 조망은 나옵니다. 102동과 101동은 이거는 좀 무조건 조망 라인에 들어가고요. 동양 쪽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망값이라는 것들은 서울에 우리가 사례를 보더라도 한강 조망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10억 차이 납니다. 10억. 같은 평수가. 조망 프리미엄이. 그러면은 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어떤 내륙에 있는 아파트도 차이가 기본이 10억 나요.
그럼 내륙에 있는 아파트와 한강의 풀 조망권이죠. 연금 조망권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20억 차이 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부산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산의 이제 해안 라인에 광안대 그 조망권이 하고 있는 아파트하고 내륙 쪽에 무슨 뭐 공원이 보이거나, 예? 아니면 무슨 뭐 단지에 무슨 조경이 보인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6억 이상 벌어집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연비치의 지금 동호수 추첨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죠? 네. 이거 엉터리다 그랬죠. 개인적인 의견은 사기라고 그랬어, 사기. 네. 이건 사기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은 사진이 좀 작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되고, 자, 기존에 지금 대연비치에 지금 기존의 대연비치에 지금 배치도입니다. 네, 이거는 종전이죠, 종전. 종전의 모양이고 종전의 지금 동배치도고, 제가 아까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거는 이제 건축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종후의 아파트의 지금 배치도예요. 그래서 종전에 지금 배치도를 보면은 맨 앞에 1선이 뭡니까? 206동이죠. 이 마우스단이죠. 맨 앞에 흰색. 이거는 영구 조망권이죠. 앞에 건물이 없죠. 건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망권이 어디냐면은 105동이에요. 이거 대형 평수거든요. 자, 206동 자리는 30평대고 105동 자리는 50평 이상의 대형 평수예요. 이것도 조망권이죠. 그리고 205동입니다. 205동에 보시면 이게 38평입니까? 이거는 조금 중형 평수입니다. 중대형 평수예요. 중대형이 이제 30평대니까 이거는 조금 대형 평수입니다. 대형 평수. 205동의 두 라인을 보시면 이게 영구 조망권이에요. 그래서 대연비치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205동짜리입니다. 205동. 영구조망, 풀 영구조망권, 바다 조망을 갖고 있는 205동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205동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두 라인이고, 그 다음에 105동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동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동이에요. 그 중에서도 대연비치 같은 경우는 205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재건축의 모든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5동 이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건축이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거는 206동짜리는 이쪽에 1선에 있죠. 영구조망 1선에 있죠. 자, 그리고 205동에 계시는 분들은,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2선입니다. 오른쪽에 두 라인은 1선이고, 자, 그렇다면 평수가 205동에 보시면은 가리는 205동의 평수가 크고 대지분이 크다고 해서 206동 자리로 못 갑니다. 못 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감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래 됐습니다. 자, 맨 앞에 206동 자리에 있는 거는 30평대가 없어요. 30평대가 안 보이죠? 확대해서 거기 보시면 30평대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자, 30평대 206동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D라인으로 갑니다. 2선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엉터리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엉터리가 되냐 그러면은, 자, 이런 형태로 가려고 하면은 지금 206동에 계시는 분들이 합의가 돼야 됩니다. 합의가. 대지 지분이라 높다고 하는 거는 추첨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는 겁니다. 우선권을 단지 우선권을 가지는 거지 대지 지분의 의미가 있지 앞뒤로는 못 바꾼다는 거죠. 앞뒤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앞뒤로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앞동에 206동에 사시는 분들이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합의를. 근데 이거는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206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동호수 추첨이 됐다. 아니면은 이 조감도의 종후에 조감도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무효입니다. 무효.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거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206동의 사람들이 합의가 됐다 그러면은 이 동호수 추첨이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호수 추첨이라는 거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단지 조례라든가 공고사항은 있습니다. 부산에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가이드라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06동의 사람들이 반드시 합의를 해줘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대연비치 같은 경우는 분양 많이 없습니다. 분양 물량이 많이 없죠. 분양 물량이 많이 없다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네, 분양 물량이 많이 없다는 거는 제가 보시면은 뭐다? 수평이동이란 겁니다. 수평이동, 제자리 재건축. 왜?
내가 100세대, 우리 아파트가 100세대인데 분양 물량이 100세대야. 그럼 총 200세대 늘어납니다. 넘치죠, 아파트가. 아파트 넘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사람들이 다 앞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조망권을 다 가지고. 그런데 대연비치 같은 경우는 분양 물량이 작습니다. 분양 물량이 작은 아파트들이 왜 지금 현재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가 들어오고 나서는 분양 물량이 다 줄어들었어요. 왜? 재건축 환수 금액이 더 크거든요. 예, 분담금보다 항상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가 더 큽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내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지만 분담금 내면 고급화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들의 재건축, 모든 재건축은 뭡니까? 분양 물량을 다 줄인다. 그래서 분양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재건축은 99.99%는 어떻게 한다? 제자리 재건축, 수평 이동을 한다. 기존의 집의 위치에서 새 집의 위치가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수평 이동이에요. 이게 지금 뭡니까?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네. 이거를 제기하면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자리 이동을 못 한다는 거죠. 대지 지분이 아무리 높다. 용산 사모아파트도 10년 진통이죠. 네. 자, 20평대가 앞에 있고 60평대가 뒤에 있어. 그러면은 조망권을 가진 20평대가 있는데 내가 뒤에 대지 지분이 크다고 앞뒤로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합의를 해줘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06동 자리가 있죠. 206동 자리가 지금 보시면은 앞으로 재건축 종후에 아파트가 프리지오가 됐을 때의 모습을 봤을 때 중층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 이게 101동의 중층 모습이에요. 중층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자, 그리고 102동에서 바라보는 이제 종후죠. 재건축 되고 나서의 102동에서 바라본 고층에서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102동이에요, 102동. 102동 고층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01동과 102동, 특히 이제 103동까지가 풀 조망권, 영구 조망권을 가지기 때문에 101동, 102동 확실하죠. 이제 103동, 104동은 앞에 보시면은 이제 뭐 메가마트 자리가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봐서는 영구 조망권이다. 네, 앞에 가리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바다 조망으로. 자, 유비치라든가 이후에 삼익비치가 어떻게 재건축되는 모습이 따라서 이제 사이 조망이냐 아니면은 가림 조망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보시면은 101동, 102동은 완전히 영구 조망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기본 같은 평수로 3억 이상 벌어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걸 법적 근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법적 근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대법원 판례는 대지 지분에 따라서 대지 지분이 갖는 의미는 앞뒤로 바꾸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추첨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고 그랬죠. 자, 대연비치가 이제 조추첨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 평수 배정을 합니다. 평수 배정. 평수 신청을 하죠. 자, 같은 평수에서 같은 평수로 이동하는 사람은 1순위죠. 그렇죠. 1순위죠. 그 다음 2순위, 3순위 들어가죠. 자, 낮은 평수에서 보시면은 낮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가시는 분들은 후순위예요. 맨 마지막 순위입니다. 앞에 1순위, 2순위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남는 세대를 갖고 3순위 들어가죠. 그러면 조추첨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저층을 먼저 배정을 합니다. 저층을 우선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애들이나 자식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래가지고 밑에 뭐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세대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세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세대는 내가 저층을 사고 싶어. 자, 그 세대를 우선적으로 저층에 배정을 시키고 나서 그러면 저층의 일부 세대가 없어지고 나고 나머지는 뭡니까? 고층 세대와 남아있는 저층 세대가 되겠죠. 그 저층과 고층 세대를 남아있는 세대를 가지고 조추첨을 합니다. 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요. 그렇죠.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렇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있는 수평 이동을 하는 상태에서는 동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동을. 그 위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따라서 대지 지분에 대한 그 같은 라인에 같은 1선, 2선이라는 그 라인에 있을 때 우선순위를 가지는 건 또 뭡니까? 대지 지분 높은 거죠. 평수가 큰 게 대지 지분 높은 세대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206동에 사신 분들이 뒤에 갔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 엉터리입니다. 뒤에 있는 분이 뭐 102동 자리 봤다.
100일동 자리였다. 이거는 엉터리, 완전히 엉터리.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사기예요, 사기. 아시겠습니까? 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합의가 안 됐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민법을 한번 볼게요. 상법과 민법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뭐 점유권, 점거권, 점유와 점거에 대한 우리가 이 권리, 점유권, 끝에 권이 있죠. 소유권, 권이 있죠. 제한물권, 권이죠. 권이 뭡니까?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 자, 물권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점유권과 본권이 있습니다. 네. 대은비치에 보시면은 앞동에 206동에 사시는 30평에 사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30년 이상 소유하고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점유권을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을 갖고 있었죠. 자, 점유권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이든 종후든 내 그 권리가 침탈당한 겁니다. 뒤로 배정이 됐다는 거는 침탈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 권리가 침탈당했다는 걸 권리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점유권 있죠. 점유권 민법 조항이 있죠. 이 대법원 판례가 있죠. 찾아야 되죠. 민법에 대한 그 조항이 있으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점유보호 청구를 소송으로 해야 됩니다. 점유보호 청구. 점유보호 청구권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침해를 받았다고. 이거는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대연비치의 동호수 추첨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엉터리예요. 완전히 엉터리.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게 뭐냐면은 점유보호 청구권이에요. 이게 뭡니까? 점유자가 있죠. 기존에 206동에 사시는 분들이 있었다. 205동에 완전 조망권을, 영구 조망권을 갖고 있던 세대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뭡니까? 점유의 방해를 받거나 방해 염려가 있을 때 방해자에게 방해와의 정지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예. 이거를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세대가 작은 아파트들은 다 제자리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을 이 권리를 내가 침탈당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그래서 이 권리를 침탈당하고 나중에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분양하는 모든 세대의 조추점은 어떻게 된다? 예. 수평이동이다. 제자리 재건축이다. 기존에 사는 집의 동위치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꿀 수는 없어요. 자, 대지 지분이 크다는 건 무슨 의미밖에 없어요? 무슨 의미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같은 위치에 조추첨의 우선권을 밖에 없습니다. 앞뒤 못 바꿔요, 앞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대연비치가 206도 사는 사람들이 추첨을 해서, 재건축을 해서, 만약에 뒤로 갔다. 뭐, 여기 뒤에 있죠. 예. 여기 뭐, 지금 뭐, 104동으로 갔다. 이거는 영구조망권이 안 될 수도 있죠. 왜? 메가마트 들었으면 영구조망권을 뺏기죠. 지금도 영구조망권이 아니죠. 메가마트가 있죠. 반도보라도 유비치도 보이죠. 사인비치 보이죠. 안 된다. 그러면 이 만약 104동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된다?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이거는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모든 재건축은 99.9999%는 모든 재건축이 동호수 추첨이 제자리 재건축이다. 그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조감도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면은 101동 자리에 206동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30평대를 같이 만들어 줬어야 됩니다. 101동 자리에. 영구조망권에 여기서 하나를 만들어 줬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는 소의 제기, 서로의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조감도 이렇게 보시면은 배추도로 보시면은 101동 자리에 206동에 사시는 분들이 30평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대연비치에 사시는 분들이 206동에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뒤로 갔다. 이거는 저는 법원에 이거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합의를 이전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저는 무조건 개인적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원에 동호수 추첨 무효 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유비치와 반도보라를 같이 묶어서 재건축한다 그래도 반도보라 자리는 이거는 점유권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종전에서 종으로 가더라도 이 위치를 뺏길 수 없어요. 자, 유비치가 이 501동이 대지집은 크다고 해서 앞으로 못 옵니다. 자, 같은 사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비슷한 사례가 많죠. 협진태양이 만약에 진주봉황과 같이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진주봉황이 평수는 작다고 하더라도 대지집은 크다고 해서 앞으로 못 옵니다. 협진태양 사람들이 만약에 같이 재건축한다 해서 뒤로는 못 가요. 이 자리 이동으로 안 됩니다. 이게 자리 이동이 안 돼요. 자리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제자리 재건축이라고 그러고 종전과 종후에 같은 위치로 간다고 해서 수평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게 법적 분쟁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 지금 동호수 배정이 됐기 때문에 206동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판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206동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무작위 추첨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인센티브를 받았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동호수 추첨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대연비치 동호수 추첨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되길 바라시고, 앞으로 재건축 단지들, 그리고 분양 세대가 많지 않은, 앞으로 있죠. 3호 가든이라든가, 삼익비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자리 재건축, 수평 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